우리 아이 경제 프로젝트 본편 7부. 삼성전자? 애플?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좋은 기업 고르는 눈. 미래의 워렌 버핏,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투자자를 꿈꾸는 우리 아빠가. 구독자들 모두 반갑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을 가지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또 주가는 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었지? 이제 슬슬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아빠,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하는 건데요?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시간이야.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의 주식도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정말 많거든.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별이 가장 밝게 빛날 별인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내 소중한 돈을 불려줄 수 있을지,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비법. 물론 100% 완벽한 정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아빠가 쉽고 재미있게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까 오늘도 귀는 쫑긋, 눈은 반짝 하고 아빠 이야기 잘 따라와 주렴. 1. 왜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할까? 투자 vs 투기, 그 갈림길에서. 아빠,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서 가격 오르면 얼른 팔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물론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 잠깐 돈을 벌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투자라기보다는 마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한 투기에 가까울 수 있단다. 투기는 그저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지만 진정한 투자는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내 돈과 시간을 함께 실어서 그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거든.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살 집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무 집이나 대충 고를까? 아니지.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햇볕은 잘 드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르려고 하겠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란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건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묻지 마 식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 좋은 기업, 튼튼한 기업,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내 돈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만족스러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단다. 2. 좋은 기업 발굴법. 내 주변에서 반짝이는 숨은 보석 찾기.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좋은 기업, 우리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힌트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단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린치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 투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용하는 치약이나 샴푸, 즐겨 마시는 커피나 음료수, 자주 들르는 편의점이나 마트, 재미있게 푹 빠져서 하는 게임이나 즐겨보는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들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야. 와, 요즘 이 과자 정말 인기가 장난 아니던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지? 혹시 상장된 회사인가? 이 스마트폰 앱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디자인도 편리하고 기능도 최고인데 이 회사 앞으로 더 대박 날 것 같은데? 주말마다 이 식당이나 카페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데 혹시 이 회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이고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내가 직접 소비자로서 경험하고 와, 이건 정말 좋다. 이건 앞으로 더 잘 되겠다 하고 느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미 내가 그 사업 내용이나 경쟁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지 아니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챌 수도 있겠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무조건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생소한 분야의 회사에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투자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단다. 오늘부터 당장 너희 주변을 한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봐. 혹시 아니? 내 바로 옆에서 반짝이고 있는 미래의 대박 주식,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을 발견하게 될지. 3. 좋은 기업 발굴법. 미래를 읽는 타임머신을 타고 성장 산업 속으로. 좋은 기업을 찾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는 거야.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우량한 회사도 물론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보석은 앞으로 5년, 10년, 아니 그보다 더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회사란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측해보는 노력이 필요해.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AI이지. 이 AI 기술이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 교육, 의료, 산업 현장 등 모든 분야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렇다면 이 AI 기술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AI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지구온난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이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원 재활용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거나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는 어디일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 그렇다면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나 의료기술 또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는 실버 산업 관련해서 크게 성장할 만한 회사는 없을까? 이 외에도 로봇 기술, 우주항공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등등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과 트렌드는 정말 무궁무진하단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거대한 변화의 물결, 즉 메가트렌드를 읽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어.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그 누구에게나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관찰하다 보면 남들보다 먼저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날카로운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거야. 4. 기업의 건강검진표 살짝 엿보기. 핵심 재무지표 쉽게 알기. 자, 이렇게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관심 기업들을 몇 개 골랐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바로 그 회사가 정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까지 건강하고 튼튼한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체크를 해봐야겠지?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몇 가지 중요한 숫자들, 즉 재무지표만 확인해도 그 회사의 대략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단다. 이런 정보들은 요즘에는 네이버 증권이나 각 증권사 MTS 앱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회사 돈은 잘 벌고 있나? 매출액과 영업이익 확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건 역시 이 회사가 과연 장사를 잘해서 돈을 꾸준히 그리고 잘 벌고 있는지야. 매출액.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년 동안 또는 분기 동안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총 금액을 말해. 마치 동네 빵집 아저씨가 하루 동안 판 모든 빵 가격을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이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아주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지. 영업이익. 자, 매출액이 빵집 아저씨가 하루 동안 번 총 판매 금액이라면 영업이익은 그 총 판매 금액에서 밀가루가 설탕값 같은 재료비 원가도 빼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가게 월세도 내고 전기세, 수도세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싹 다 빼고 정말로 빵집 아저씨 주머니에 순수하게 남은 돈을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회사가 핵심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진짜로 벌어들인 이익이지. 당연히 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가 좋은 회사겠지? 만약 회사가 매출은 큰데 영업이익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적자 손해를 계속 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해. 이 회사 빚이 너무 많지는 않나? 부채 비율 살짝 체크. 간단하게만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마치 우리 친구 중에 매일 돈 빌리러 다니고 빚에 허덕이는 친구가 있다면 좀 불안한 것처럼 회사도 자기 능력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 있단다. 이 빚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부채 비율인데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회사가 가진 돈 자본에 비해서 빚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건 아닌가 정도만 한번 쓱 훑어보는 거야. 보통은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아주 안정적이라고 보고 200%를 넘어가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산업의 특성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란다. 그냥 다른 비슷한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유난히 부채 비율이 높다면 왜 이렇게 빚이 많지? 하고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는 정도면 충분해. 이 회사 주식 혹시 너무 비싸게 팔고 있는 건 아닐까? PER per 주가 수익 비율 아주 쉽게 이해하기. 자,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있고 빚도 적당해서 튼튼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이 회사 주식이 과연 적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건지 혹시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지? 이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PER 또는 PER라고 불리는 주가 수익 비율이란다. PER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그 회사가 일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야. 예를 들어 똑같이 1년에 1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두 개의 빵집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A 빵집은 가게 권리금이 5억 원이고 B 빵집은 가게 권리금이 10억 원이야. 그럼 어떤 빵집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질까? 당연히 똑같은 돈을 버는데 권리금이 더 싼 A 빵집이겠지? PER도 이와 아주 비슷해. 일반적으로 PER이 낮을수록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PER이 높을수록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즉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단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첨단 기술 회사 같은 경우에는 PER이 아주 높아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고 반대로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 그냥 여러 회사를 비교하거나 그 회사의 과거 PER과 비교해보면서 지금 이 주식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참고용 지표 정도로만 알아두면 아주 훌륭해. 이런 재무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살펴보듯이 재미있게 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숫자들 뒤에 숨겨진 그 회사의 진짜 이야기,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자세란다. 카더라 통신은 이제 그만.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될 거야. 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주식 앞으로 10배 오른대. 지금 빨리 안 사면 후회한다. 누가 그러는데 저 회사 곧 엄청난 발표를 한대더라.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 이른바 카더라 통신에 휘둘려서 소중한 내 돈을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란다. 아빠가 항상 강조하지만 투자는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직접 고민하고
내가 직접 판단해서 결정해야 해? 물론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이나 분석 자료를 참고하는 건 아주 좋은 자세지만 최종 결정의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리고 하루하루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에 너무 마음 졸이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믿고 투자했다면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지켜보는 인내심도 아주 중요하단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진짜 반짝이는 별을 찾아내듯이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할지,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 완벽한 정답은 이 세상에 없지만 오늘 아빠가 알려준 내용들을 바탕으로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남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굳게 믿는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고른 좋은 주식들을 그냥 한 바구니에 전부 다 담아두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 전략, 바로 분산 투자와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는 아주 유명한 투자 격언 들어봤지?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지혜를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자고. 다음 편 예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기초 다지기. 오늘부터 당장 내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중에서 이 회사 괜찮은데? 하고 관심이 가는 회사가 있다면 한번 네이버 증권 같은 곳에서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고 오늘 아빠가 알려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작은 호기심과 관심 하나하나가 쌓여서 너를 아주 멋지고 지혜로운 투자자로 만들어줄 거란다. 아빠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아빠가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너희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자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잘 알지?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정말 새로웠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렴. 아빠가 항상 너희들의 똑똑한 질문과 빛나는 성장을 응원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자.